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먹사가 만든 코비드-19 치료제도 파이저사 치료제처럼 식품의약국에 의해 승인됐습니다. 파이저사 치료제는 며칠 안에 시판되지만 올해 안에 가능한 분량이 많지 않고, 머크샷 치료제는 제조 분량은 많지만 효능과 안전성은 파이저 치료제만 못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 속도가 빨라 각 분야의 규제도 강해지지만 사망률은 높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 법원 판결이 엇갈리자 연방 대법원이 1월 초에 판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팟캐스트 진행자에게 사망자는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이라면서 백신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바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학 학자금 탕감을 성공하지 못한 채 페이먼트 3개월 연기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한 주일 전과 비슷하고 주식시장은 오미크론과 연관해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테슬라의 운전 중에 터치스크린으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방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 이후에 내린 결정입니다. 버지니아주 역사가들이 이미 내려진 로버트 리 장군 동상 받침대 아래서 19세기 자료들이 보관된 타임캡슐을 발견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책, 사진, 동전 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상보다 며칠 빨랐습니다. 어제 그 파이저사의 치료제 승인에 이어서 머크샤 이제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과 마찬가지로 머크샤하고 그리고 리츠백 그 바이오테레피틱스 이 두 회사가 같이 만든 백신이 아니라 코비드-19 치료제가 승인이 됐는데, 이 두 개의 치료제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파이저부터 말씀드릴까요? 파이저부터 말씀드리면 파이저가 미국에서 첫 번째 먹는 코비드-19 치료제로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치료제가 연령도 다르고 효능도 다르고 또 제조 분량도 단기간에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저사에서 만든 팍슬러비드라는 먹는 치료제를 보면은 초기 진단이 있어야지 되는데 증상이 시작되고 사흘 안에 먹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 처방 당연히 있어야지 되고요. 하루에 6알씩 닷새를 먹어야지 되니까 6, 5, 30알을 먹어야지 낫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파이저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원율을 89% 줄인다는 겁니다. 파이저사의 이 치료제는 성인과 12살 이상 어린이, 그러니까 11살부터는 안 되지만 12살부터 되고, 이게 이제 머크샤의 치료제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백신 대치는 아니죠.
백신 대치는 아니고 성인 가운데서 뭐 어떠한 질병이 있다던가 해서 뭔가 코비드 19에 걸렸을 때 위험한 이런 분들을 병원에 가시지 않게, 그러니까 증상을 마일드하게 해드리는, 병원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파이저에서 만든 그 팍슬러비드라는 치료제는 연방정부가 1000만 코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치료되려면 30알을 먹어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53억 달러를 주고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1000만 코스 치료제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불과 12월 말까지 18만 코스, 18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월 달이 돼야 또 25만 코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1000만 명에 대한 그 치료제는 연방정부가 확보는 해놨다고 하지만 금방 이게 다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분량 때문에. 그리고요, 다른 나라에도 이 파이저사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자본주의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그 자본주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본주의는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또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제약회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액수가 다르죠. 선진국에 파는 것, 또 뭐 돈이 없는 나라에 파는 것, 돈이 전혀 없는 나라에 파는 것,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나라에는 이 그 파이저사가 어떤 그 특허권 같은 것을 줘서 제네릭으로 일반 그쪽 나라에서 그대로 성분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생산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 머크샤 and 리치백 바이오테레퓨틱스, 발음하기 어렵네요. 이 회사가 만든 이것은 몰루피라비르라는 치료제, 약 이름이 몰루피라비르라는 약인데 역시 파이저사와 마찬가지로 닷새 동안 먹어야지 되고 하루에 2번 먹어야지 되는데 머크샤 같은 경우는 파이저사는 이달 말에 18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조가 머크샤는 굉장히 많습니다. 1000만 명을 치료할 것이 이달 말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역시 머크샤의 치료제도 닷새 안에, 이 파이저사 치료제는 사흘 안에 이제 증상이 나오고 그 안에 먹으면 좋다고 하고 머크샤는 닷새 안에 증상이 있고 뭐 당연히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 되는데 파이저사는 12살부터 이 치료제를 쓸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머크샤 것은 18살부터, 그러니까 12살부터 17살까지 이 나이대에는 안 되는 겁니다. 파이저사와는 달라요. 파이저사가 더 커버하는 연령이 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그다지 많은 그 대상의 임상실험은 아니에요. 몇천 명, 한 1,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8살 미만의 청소년은 아직도 자라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성장기의 그 청소년의 어떠한 그 뼈라든가 아니면 연골, 이런 것이 성장하는데 좀 장애를 준다. 그리고 출산율 같은 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식품의약국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과 관련해서는 18살부터 이제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그럼 안전성이 조금 이제 파이저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효능은 어떻게 되는가? 파이저사가 이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한 그 데이터에 따르면 89%까지 병원에 가는 확률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 치료제를 증상이 나오고 나서 바로 닷새 동안 먹고 나면은 적어도 마일드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게 89% 병원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데 머크샤의 그 몰루피라비르라는 이 치료제는 한 30%, 많게는 32%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럼 아직도 70몇 %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능에 있어서 머크샤의 치료제가 파이저사의 치료제보다 훨씬 그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가 그 파이저사의 치료제는 지금 100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딱 확보하고 사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머크샷 것은 300만 명 치료제만 사놓는답니다. 아마 이 파이저사는 지금부터 다른 나라에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은 것처럼 승인 그 신청을 할 테고, 머크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이미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증상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바로 치료제를 먹으면 병원에는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약 2번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을 무료로 그 기구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신청자에 한해서 우편물로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지만 뭐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금 흐름이 미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체념, 뭐 지나가니까 델타 오고 오미크론 오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같이 살아야지 되지. 뭐 누구도 2024년까지 파이저 사도 뭐 코비드 19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고, 평소에 그 과학자, 의학자들과 많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주고받는 빌 게이츠도 최악의 상황은 코비드 19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난 백신도 맞고 부스터샷도 맞았고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체념 상태인 것이고, 또 하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조사를 보면은 영국의 임페리얼 유니버시티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훨씬 증상이 약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도 델타의 아주 그 극심한 올라가던 끝없이 올라가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오미크론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벌써 그 피크는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적이고요. 희망이라고 해도 이것이 완전히 희망적이 될 때는 그 차올라가는 데까지는 차올라야지 되는데, 미국은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차올라가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확산율이 지금 많은 지역에서 되고 있고요. 특히 뭐 뉴욕이라든가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데가 확산이 되고, 미네소타 같은 데는 지난 2주일 동안 오히려 이 케이스가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줄어든 것이 그 전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주 전체적으로는 지난 2주일 사이에 3.7% 정도 케이스가 늘어났거든요. 해서 인구 10만 명당 뭐 21명, 반올림에서 22명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올라갔다가 1월 중순 이제 그 크리스마스 데이, 뉴 이어스 데이 미팅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1월 중순부터 피크를 쳐서, 그 피크가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적어도 뭐 1월 말 2월까지는 가겠죠. 2월 중순까지는 가겠죠. 그렇게 해야지 되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사망률이 뭐 24시간 동안에 109명이 숨졌고, 하루에 케이스는 오히려 한국은 뭐 7천 넘었을 때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지금 5천 조금 넘는데 비상사태죠. 그리고 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2월 초잖아요. 중국은 시안시, 시리 오브 시안 인구가 1,300만 명이랍니다. 여기를 다시 이제 락다운 했는데 63케이스가 나왔다고. 이스라엘에 이어서 독일도 이제 4차 백신 접종 필요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의 분위기가 이렇고, 미국은 평균으로 내면은 2주일 동안 이제 바이러스 케이스가 27% 늘어났지만, 그러나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109%가 늘어났고, 뉴욕도 99%가 늘어났고, 캘리포니아주처럼 뭐 약간 조금 늘어난 그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과 또 생활 패턴, 마스크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미국의 그 흐름,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병원 입원율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다 똑같이 똑같은 룰에 적용해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62개 카운티가 굉장한 그 확산율이 퍼지는 게 됐고, 곧 하루 이틀 사이에 거기에 이제 한 52군데의 카운티가 추가가 되고,
콜로라도주에 이제 스키장 있는 그런 카운티도 스키장이 있고 야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런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방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1월 초부터 연방 이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헬스케어 워커들도 캘리포니아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전부 연방에서 이제 이걸 의무화한다 하니까 소송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소송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연방 판사가 이거는 아니다. 뭐 연방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지. 우리 로컬에서 결정해야지 되지 하는 이런 고소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제6항소법원과 제5항소법원에서 서로 다른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판결과 이거 시행 중지 판결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1월 7일에 긴급하게 이것을 심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린답니다. 연방 지금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잖아요. 그 벌금 부과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전에는 시행하지 않겠다. 연방대법원에서 아마 7일부터 심의를 시작해서 빨리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죠?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지금까지는 연방 대법원에서는 로컬 케이스에 대해서는 로컬에서 판단한 대로 무슨 어떠한 코비드 19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라 하는 판결을 몇 가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는 로컬이 주정부가 될 수도 있고 카운티 시정부가 될 수도 있지만 연방 정부에서 내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모든 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연방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또 1월 7일에 나와봐야지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뉴스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잊기 쉬운 게 있는데, 그리고 뭐 요즘에 감기 걸리는 사람도 많고 이것이 감기인지 오미크론 변인지 건강하고 또 백신 접종도 받았으니까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매업소 특히 식당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이 한창 대목이잖아요. 그 전에 많이 손해보셨던 부분을 챙겨놔야지 그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 적어도 0으로 가게 되는 길인데, 이때에 요즘에 무료 테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식당을 찾아가서 무료 테스트를 해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 그러면 이런 때 식당 업주는 너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뉴욕의 식당들처럼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누군가가 감염되면은 이거는 정말 다 또 검사해야지 되고, 검사하는데 PCR 테스트를 해야지 되고, 시간 걸리고 식당 문 닫고 하니까 아예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나는 건강하니까 아예 뭐 조금 알면 된다는데 뭐 오미크론 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모임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생일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12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생일이 크리스마스 데이거든요. 12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원래는 그냥 뭐 부스터샷도 맞고 했으니까 생일에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가 그제군요. 최종적으로 밥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으셨다 하더라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식사하시고 함께 모이고 하는 집에서 이런 것을 미뤄야지 되는 가정은 미루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부스터샷 접종도 맞았고 젊고 또 병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형편에 따라서 개인들이 잘 판단을 해서 식당도 가시고 또 술집도 가시고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를 하시되,
위험군이거나 본인이 아니면 그런 가족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상책이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바이든과 트럼프, 현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 대통령은 원래 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굉장히 강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선에서 할 수밖에 없었노라 하는 것이고,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가 그토록 반대되는 그런 그 몸집과 행동을 보였으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여러 가지를 알고 전에 했었던 말과 행동을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바꿔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 며칠 계속 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나의 아젠다를 포기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 맨신 그 의원과의 뭐 사회복지 지출안이라든가 기후 변화 그 지출안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학자금 문제인데, 학자금을 그 페이먼트를 연기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페이먼트를 처음에 2012년이래요. 2012년이 아니라 9월까지, 그해 9월까지 하기로 했다가, 그러니까 저도 혼돈이 돼요. 지난해였죠. 지난해 9월까지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제 그게 2022년 내년 1월까지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연장이죠. 연기라기보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학자금 그 탕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는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액수로는 130억 달러 융자금, 이게 한 1000만, 10만, 64만 명에 해당되는 것을 하기는 했는데, $10,000를 탕감해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던 사람들이 많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를 조금 접어 내려가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더 크게 하는 것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2월 1일에 끝나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바로 페이먼트가 시작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것을 불과 3개월, 90일 연장했을 뿐입니다. 그 3개월 연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연장한 것이 한 4,100만 명의, 아니 돈 자체로 100만, 1000만, 4,100만 달러 뭐 이 정도의 그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교육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오미크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결정을 하게 된 데는 그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이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면담을 하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대학 학자금 론이 있다. 이런 얘기도 그 해리스 부통령이 했고요.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그 캠페인 할 때도 그랬고, 취임하고 나서도 예전에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주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힘들고 할 때 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본인도 역시 마지막에 결정이 어렵고 힘든 그런 결정을 카멜라 해리스 의견을 듣겠다 했는데, 이번 이 대학 학자금을 2월 1일에서
5월 1일로 3개월 그 내는 것을 페이먼트를 연장해준 그런 것도 이 해리스가 대화를 하고 대통령을 설득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민주당의 압박이 굉장히 컸죠. 민주당에서 그 북가주가 지역구인 그 로카나 의원 굉장히 젊죠. 인도계고 바로 이 의원이 초선 의원인데 그 마이크 혼다 의원을 꺾고 초선 의원이 됐었던 그런 그 사람이잖아요. 이 의원이 이것조차도 안 해주면은 큰일 난다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께 그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접고 어느 정도에서 이제 절충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캔디스 오웬즈라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 여성이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고 공화당을 비난하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전형적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수적인 지금은 이제 작가 타이틀도 붙었고 또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타이틀도 붙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비난을 하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많죠. 이 그 캔디스 오웬즈라는 이 젊은 여성도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 캠페인 할 때는 굉장히 이름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팍스를 포함해서 빌 올라일리 그리고 이제 캔디스 오웬즈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캔디스 오웬즈는 지금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캠페인을 했을 때 지지했었던 그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팟캐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신이 효능이 별로 없다. 백신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사망자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백신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9월 달까지는 부스터샷도 맞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는요. 그런 예전의 말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다. 백신은 효력이 있고 우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성과물 가운데서 최고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조금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네,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Mandates that people have to have their freedom, but at the same time, the vaccine is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mankind. We would have had a 1917, remember the Spanish flu, killed perhaps 100 million. 지금 이제 본인의 행정부 때에 만들어 놓은 백신, 그것이 또 트럼프 행정부 때에 굉장한 업적이기도 하죠.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을 해서 이 백신이 세 종류가 나왔는데 전부 효력이 좋다 하면서 1918의 그 스페니시 플루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졌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신은 정말 그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캔디스 오웬이 아니다. 백신 나오고 난 뒤에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숨지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건 아니지. 백신은 효력이 있어. 숨지는 사람은 백신 맞은 사람이 아니라 백신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Than under you, and more people took the vaccine this year, so people are questioning how. Well, no, the vaccine worked, but some people aren't taking it. The ones that get very sick and go to the hospital are the ones that don't take the vaccine. But it's still their choice, and if you take the vaccine, you're protected. 네,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은 방어가 됩니다. 보호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선택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백신이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마스크에 대해서도 나는 마스크 쓰는 것은 특히 어린아이들 마스크 쓰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like to see the kids with the masks on. They're sitting in school. They have a hard enough time sitting in school. Looks like China. I've been to China. And yet China's education system's a hell of a lot better than ours. You know what?
They're rated number 2. 말이 조금 뒤로 새기는 하네요. 그 어린아이들의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차이나 얘기가 나오고 차이나는 뭐 미국보다 성적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고 공부하기가 힘들다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백신은 뭐 선택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효능이 있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간다, 입원하고 사망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보다 빨리 캐치한 거죠.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세비하니까 해서 이제 그 대통령일 때는 백신을 본인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그 시대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의 막 효능을 굉장히 칭찬한다던가 또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 당시에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 백신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건 사람들에게 부통령인 나도 맞으니까 안심하고 맞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당선자인 이 바이든 당시의 당선자도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맞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가 백악관을 떠나고 나서 2개월 뒤에 알았습니다. 백악관에서 가족들과 본인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도 그 뒤에도 본인은 말하고 있지 않았고 9월 달에는 부스터샷 접종도 안 받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은 나 부스터샷 접종했다. 그 지지자들에게 야유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정치 미래에 있어서 손해가 된다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빌 올라일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니까 어제 이제 ABC 방송과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어요. 재선에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나이가 79세나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하면은 나가야지 하니까 ABC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간다고 하던데 하니까 당신이 나를 더 나가기를 북돋우고 있어 뭐 이런 형태로 답변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연방 그 상원 의원도 본인도 슬슬 그 주파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정치에서 4년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석기 시대에서부터 어느 시대로 신석기 시대로 가는 만큼의 긴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어떤 때는 뉴스를 하면서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다른 모든 매체에서 그 하는 뉴스에 대해서 전혀 전해드리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을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짧게 버무리고 갑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주식시장이야 오미크론이 증상은 약하다고 하고 게다 대고 어제 파이저 오늘 그 사이에 치료제까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분위기 좋습니다. 이틀째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해의 한 주일 전과 거의 같습니다. 이 12월 18일에 끝난 주에 20만 5천 명 그리고 전문가들 예상과도 비슷하고 4주일 평균이 중요하죠. 4주일 평균은 조금 올라서 20만 6,250명 그 전에 4주일 평균은 20만 3,500명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불확실성이 오미크론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래도 새롭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하는 것을 그려볼 수 있고 이 정도면은 2020년 3월 이후보다 낮아진 거고요. 좀 전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 등록금 그 페이먼트 연장을 말씀드리면서 4,100만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월에서 5월까지 그 페이먼트가 연장되는 것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4,100만 명, 그러니까 바로워가 4,100만 명입니다. 운전자가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다는데요. 테슬라를 타면은 전에는 움직일 때는 안 되게 막아놨는데 이게 물어본답니다. 비디오 게임은 요즘 터치 스크린이잖아요. 앞에 그 화면이 터치 스크린으로 지금 운전 중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운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그 답변을 운전 중 아니라고
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달 초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국 하이웨이 트래픽 안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이 테슬라의 그 패신저 플레이 시스템이랍니다. 결국은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하는 건데 테슬라 모델의 S, X, Y, 3 이 네 가지 모델 전체적으로 58만 대의 이런 게 장착이 됐답니다. 2017년부터 2020년형까지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적어도 뭐 몇 개의 게임이 가능하다고 하고 게임 이름만 봐도 그래요. The Battle이에요. Battle 전쟁이에요. Battle of 폴리토피아, 뭐 유토피아에서 따오고 폴리 뭐에서 따오고 해서 폴리토피아. 뭐 전쟁 게임을 운전하면서 전쟁 게임을 막 할 수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요즘은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이폰이랑 뭐 자동차랑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다음 거 노래하고 뭐 이런 거 터치 스크린의 경우는 특히 더 이렇게 스크린을 터치하고 하면서도 위험하다. 이게 굉장히 오만해지는 게 아닌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 터치 스크린 운전 도중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이 접수가 됐답니다. 불만이. 오레곤주에 있는 빈스 패튼이라는 분이 이게 도대체 미쳤다. 이거 미친 거다. 운전하는 도중에 그 게임이라는 게 얼마나 포악한 거예요. 그런 게임을 터치 스크린으로 막 뭐 정말 흥분제가 나오면서 이 게임을 할수록 한다는 건 이거는 누군가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떠한 조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게임 얘기가 나오니까 2021년도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도 라디오에서도 또 많은 그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텔레비전 부문에서 어느 프로그램들이 제일 좋았나 제일 많이 보는가 빠지질 않습니다. NPR 방송이 2021년도 TV Best Movie and Best TV 그런 것을 TV 시리즈를 선정을 했는데 보니까 당연히 오징어 게임이 거기에 선정돼 있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19세기의 미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아주 그 핫한 아이템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드러난 게 있거든요. 무슨 뭐 이집트의 무슨 피라미드 어디에서 나온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에 발표됐던 것을 이 버지니아주의 역사가들이 요즘 뭐 코비드-19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고무장갑을 그 비닐 장갑을 이렇게 끼고 하나하나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여준 거 보니까요. 이 역사의 그 산물 이런 게 언제 나왔냐면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자체는 버지니아주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것을 발표할 때 버지니아 주지사가 민주당이잖아요. 해서 과거에 그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아래에 받침대가 있고 그 아래에 작은 무슨 케이스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 케이스 안에 뭔가를 담아서 놓은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무슨 남부연합군 노예제를 지지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 선전 그 팜플렛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지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노예제를 지지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이 내려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은 역사의 산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캡슐의 그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1875년도에 연감, 뭐 천문력 같은, 뭐 달력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그 영국 동전이라고 하니까 뭐 빅토리아 시대 뭐 이런 영국 동전이겠죠. 그리고 책들도 몇몇 책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그 동상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 뭐 트래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계산한 엔지니어가 그 번역을 한 그런 그 책이랍니다. 아주 그 뭐 로맨틱한 소설이라고 하는데 위그노 연인들 뭐 그러면
프랑스의 개신교, 뭐 16세기, 17세기 이런 그때의 그 위그노의 그 연인들에 관한 책도 있었고요. 또 봉투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1800년대였으니까는 그 거의 그 19세기 뭐 20세기 오기 직전 1890년대 이때쯤에 버지니아를 알 수 있는 거죠. 봉투인데 봉투를 천으로 만든,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봉투를 밤색 천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꺼내서 하려고 보니까 막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뭐 빳빳한 것으로 이렇게 떼어내기도 하는데 너무 젖어 있어서 무슨 쇠 같은 통, 쇠로 보이던데요. 제 눈에는요. 그런 통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너무나 땅속 지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젖어서 오픈하기 힘들었고, 팜플렛, 뭐 1887년, 1888년도에 여러 가지 이 로버트 리 장군, 뭐 노예제, 뭐 이런 것에 관한 팜플렛도 있고, 또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의 사진인데 이건 아주 귀한 사진이라고 하네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관 속에 누워 있는 사진. 그러면 그게 생각을 해보면 1861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진, 아주 보기 드문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maybe 뭐 거의 없는 그런 사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진들도 있고 해서 버지니아의 1890년대를 봤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에서 미국을 전해드리면 항상 이제 같이 대비를 하게 되거든요. 1890년도, 1880년도 이런 때의 미국과 미국의 그것도 주마다 다 다르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1850년대 이때 이제 금광 막 한창 되고 뭐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뭐 철로 놓고 이랬는데, 한국의 경우는 1392년도 고려에서 이제 이성계의 조선으로 넘어오고 1880년대 이때쯤이 되면은 이제 84년도에 갑신정변이 있었으니까 그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기는 조금 전이고 지금 이것이 발견된 게, 그리고 갑신정변보다는 그 뒤고 그 사이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뭐 못 먹겠다 악정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농악운동이 농민들의 그런 운동이 일어난 때와 그 미국에서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했었던 때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대한 반항 정신 같은 것은 뭐 조선이 더 강했을 수도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 부스터샷 맞으셨더라도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위험합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 얘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